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회사에 들어가 뺑이 쳐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저금해서 쥐꼬리만큼이지만 이자도 받고 전문 용어로 몸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는 집도 사고 주식도 사서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 혹은 배당금, 월세 등을 먹기도 합니다. 내가 몸소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빵으로 수익이 발생하기에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세입자를 찾을 수 없는다든지 세입자가 있지만 매우 개팍하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다녔던 회사는 외국 회사의 국내 대리점 업체였는데요.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경쟁력이 상위 클래스라 딱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연락이 오는 회사였습니다. 업무는 직원들이 하고 사장은 돈만 세면 되는 구조로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굴러오는 시스템이 가장 좋으나 이는 쩐이 들어갑니다. 월세를 받으려면 집이나 건물을 사야 하고 회사를 차리고 굴리려면 돈이 필수이지요. 소위 얘기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명제를 몸소 입증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최고의 히트 상품은 영화도, 코카콜라도, 맥도날드도, 아이폰도 아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입니다. 미국은 영국에 이어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근 100년에 가깝게 전세계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잘합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잘생기고 키도 크면서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잘하는 친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요. 어찌하여 그리 될 수 있었을까요? 때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전세계 짱의 위치를 물려받으면서 여러가지 물밑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타이거우즈도 아닌 우즈베키스탄도 아닌 브레튼우즈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돈, 기축통화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말이 돈인지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짜 돈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시작되면서 세계와 약속을 하게 되는데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달러는 일종의 금과의 교환증이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을 내줘야 하니 지 맘대로 달러를 찍을 수 없고 항상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맞추어 달러 찍기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도 잠시 곧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브레튼우드 체제로 달러가 전세계 공통통화로 사용되기로 하였기에 원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달러를 펑펑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달러를 꽁으로 줄 수는 없으니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온갖 상품을 수입하고 이에 대한 결제 대금으로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방으로 전세계 온갖 상품이 미국에 몰리게 되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됨과 동시에 에브리데이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중한 달러 가치는 점점 훼손되어 가고 이에 더해 또 다른 빅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현대전쟁은 결국 판돈 싸움이고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 군사비로 쓰다 보니 재정 적자가 급증하여 거덜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덧 보유하고 있는 금 이상으로 달러를 풀게 되었고 금 보유량을 넘어서는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눈치 빠른 프랑스는 이러한 낌새를 느끼고 미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자 미국은 잠시 당황하나 이도 잠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은 당당하게 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은 배째임과 동시에 근본위를 기반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을 의미하였습니다. 금을 더 이상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는 달러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종이 쪼가리의 가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1차 대전 때 개털이 된 영국은 당시 근본위제를 때려치면서 기축통화의 지휘국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의 경우 미국이라는 막강한 대체 국가가 존재하였지만 1970년 당시 미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세계 짱이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막강하고 절대적인 정치적 군사적 우위는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권을 언제까지 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
1973년 닉슨은 사우디에게 원유는 온리 달러로만 결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해 1974년 당시 미국 재무장관 윌리엄 사이먼은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를 사용해 자국의 국채를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우디는 두 가지 부탁을 모두 콜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펙 내 다른 회원국에도 온리 달러 결제를 해달라고 꼬십니다. 세상 만물은 5만 군데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조한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와 금이 아닌 달러와 원유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고 달러 패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펑펑 찍어낼 수 있으면 세상 전우주 못하는 일이 없어지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신유리즈 효과입니다. 만원짜리 지폐 한 장 찍어내는데 1,000원이 든다 치면 돈을 찍어내는 국가는 꽁으로 9,000원이 주머니에 꽂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익을 신유리즈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익을 본 쪽이 있으면 털리는 쪽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상황은 동일한데 돈의 양만 2배로 꾼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남을 뜻합니다. 이는 정부가 돈을 찍어 풀어버림으로써 쪼그라진 화폐 가치가 정부의 주머니로 꽂히는 것과 같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신유리즈는 자국 돈을 발행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생기는 현상이지만 미국은 이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달러 사용 국가가 미국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과 매한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노상 돈을 찍어 제낄 수는 없습니다. 달러의 적정한 가치는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선 돈을 찍어내 뿌리고 너무 뿌렸다 싶으면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집 나간 달러를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컴백홈한 달러는 주로 주식, 채권, 선물 시장으로 모이게 되어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를 금융으로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은 돈으로 번다는 명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최고의 상품은 달러가 확실한 것 같네요.